자, 이제 제가 준비한 기업 네.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운영사죠. 카바나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카바나에 또 물린 국내의 서학개미들도 네. 꽤나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한때 좀 인기가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제가 아데사 인수가 이제 악수가 됐나라는 제목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웨드부시 증권사에서 이 세스 바샴이란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쭉 냈는데요. 투자 의견을 내렸네요. 네,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으로 좀 낮췄고요. 목표 주가를 50달러에서 15달러로 70%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야, 이거 뭐 저렇게까지 낮춰요? 근데 카바나 주가가 사실은 올 들어서 주가가 92% 빠졌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아니 부지런히 중간중간에 좀 내리지 한꺼번에 저렇게 내려버리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동안 얘네 좀 힘들었잖아요. 이제 시장이 그렇죠. 엔데믹 오고 이러면서 힘들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단기 전망을 하는 데는 신중했어. 그래서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유지해 왔던 거야.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50달러를 낮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액션을 취할 때가 된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비용 구조는 더욱 비대해지고 있고 현금 흐름도 너무나도 좀 안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소매 단위 판매도 전년비보다 6%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요 내용은 그냥 이게 뭐지 할 텐데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 카바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카바나는 대표적인 이 팬데믹 승자로도 장난 많은 아니었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차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이슈로 해서 제대로 나오지를 못했었잖아요. 상상이 안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고차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었고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잘 안 갔잖아요.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실물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온라인으로 360도 회전하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보고 결제를 하면 이게 배송을 받잖아요. 그런 대신에 7일 만에 이게 또 무조건 반송이 가능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신뢰성을 쌓고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많은 고객들을 확보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옆에 보십시오. 지금 작년 초에 376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보다 거의 300%의 주가 상승을 보인. 그러니까 얘는 진정한 팬데믹의 승자다라고 했는데 저는 무슨 에베레스트 산 그림을 갖고 온 줄 알았어요. 지금 근데 주가를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92% 주가가 빠진 건데 이제 갑자기 팬데믹의 승자에서 루저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위에 이제 팬데믹 때 있었던 그 효과들이 사실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 신차들 공급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들 이제 직접 매장을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는 온라인으로서의 수혜, 공급망 이슈의 수혜가 이제 다 사라졌죠. 여기에다가 지금 인플레가 겹치면서 이런 고액의 중고 상품을 사는 거에 대한 외면이 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또한 중고차 시장에 많은 경쟁사들이 뛰어들면서 경쟁은 또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얘들이 워낙에 이게 장사를 달래니까 물량 확보를 어지간히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재고 관리에 실패를 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 비용 부담 확대가 됐는데 앞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데사 인수가 악수가 됐나라고 했는데 지난 5월에 아데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아데사가 어떤 거냐면 이 중고차를 경매를 하는데 이게 도매 방식인데요. 이 아데사 전체를 인수한 건 아니라 거기서 미국 부문을 인수를 한 건데 이게 얼마였냐면 22억 달러, 그러니까 약 3조 원에 돈 많이 썼네. 지금 이 카바나는 적자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3조 정도를 인수를 한 데 쓴 겁니다. 돈 좀 들어온다고 플렉스를 했네요. 한 거죠. 근데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JP모건이나 시티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어느 정도를 했었는데 이게 인수 자금에서도 어느 정도 부족했고 운영 자금에서 부족하니까 나머지는 얘네가 선순위 채권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율이 10%를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니까 아마 등급도 좋지가 않을 거예요. 투기 등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간 들어가는 금액이 3억 3,600만 달러가 이제 이자나 이렇게 좀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용 부담이 너무 무거워졌고 현금 흐름이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냥 목표 주가를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후려치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비용 기반이 지금 너무 높아서 얘들의 사업을 대체 어떻게 할지조차 좀 걱정이 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카바나에서도 이제 구조조정,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서서 이 사진에서 보시면
요게 사옥이 아니고요. 이게 자동차 자판기라고 해서 네. 카바나의 밴딩 머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인을 넣으면 여기서 이제 자동차 이렇게 슉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 회사의 상징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한 30개가 넘는데 이 운영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맞물리면서 이 기업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필 또 포브스에서 지난 6월에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할 때 파산 가능성이 있는 기업 이 기업을 또 올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하지 않은 이거는 사실 아니지만 일단 네. 선정을 해서 올렸다고 하니까 취약성이 있다 이거죠. 금리 맞아요. 올라갈 맞아요. 때. 그래서 예.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이제 목표 주가를 그렇게 이제 낮췄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들 우리 아마 개미 투자자들 92% 빠졌으면 야, 여기서 조금만 올라도 이거는 따블인데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여전히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 때는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주가 빠졌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업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예.